한자어 플러스 한자로 이루어진 단어들에서는 특별하게 리을이 니은으로 발음된다. 뭘 좀 머릿속에 넣어두면 좋으냐면 요 예시. 왜냐면 여기서 벗어나는 예시는 학교 시험에 잘 안 나오거든요. 요 예시를 좀 머릿속에 넣어두면 좋겠지. 그럼 얘들아 너네 한번 생각해 볼래? 니네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 말이야. 유말을 모르는 학생은 별로 없겠지. 시험이라는 게 너네가 수업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거잖아. 그랬을 때 유말을 모르는 친구들이 별로 있을까 없을까? 별로 없을 거라고. 그럼 유말을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을 좀 관별해야 되잖아. 그러려면 무엇은? 유마의 예외는 학교 시험에서 나올 확률이 꽤 있겠지. 맞아요? 예외는 꼭 알아두셔야 돼. 유마 자체는 너무 쉬우니까 유마의 예외까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괜찮아? 자, 이제 마지막 한 장 넘겨보세요. 한 장 넘겨보시면 이제 마지막 국외음화라는 의문의 변동이 나옵니다. 국외음화라는 의문의 변동이 나와요. 여기까지 하고 1차 한번 쉴게요. 국외음화. 아이고. 그럼 얘들아, 너네 아직 모르지만 이거 정의 말해줘. 정의 말해줘. 뭐가 아닌 애가? 옳지. 국외음이 아닌 애가 뭐가 되는 현상? 그렇지. 국외음이 되는 현상. 이걸 뭐라고 한다? 국외음화. 맞지? 그럼 질문. 너네 국외음이 뭐야? 우리 국외음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국외음은 무슨 소리였어? 입천장 소리였지. 국외음 2개 있었네. 무슨 국외음, 무슨 국외음? 연국외음 있었고 경국외음 있었지. 맞아요? 맞아요? 연국외음 뭐 있었고 경국외음 뭐 있었어? 지읒이랑 기억. 맞아? 기억하고 지읒 있었지. 국외음이라는 말은 기억하고 지읒이 있었지. 맞아요? 연국외음, 경국외음 2개 있으니까 국외음 자체는 2개가 있는 거잖아. 맞아요? 자, 그럼 봐요. 국외음화가 어떤 패턴에서 일어나냐면 우선 어떤 패턴에서 일어나냐면 앞말의 받침은 드트여야 됩니다. 드트. 얘들아, 그럼 드트는 어디에서 나는 소리야? 드트드트 어디에서 나는 소리? 잇몸에서 나는 소리. 맞아요? 드트는 무슨 소리? 잇몸 소리입니다. 치조음이죠. 얘가 뒤에 뭘 만날 때 이 모음이나 반모음이를 만날 때 이 모음이나 반모음이를 만날 때 앞에 있는 드트가 뭐로 바뀌는 거? 지트로 바뀌는 거. 이걸 뭐라고 불러요? 국외음화의 기본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드트가 이나 반모음이를 만날 때 지트가 되는 것. 이게 국외음화의 기본 패턴이에요. 쉽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반에 첫째들 있잖아, 첫째. 우리 도현 첫째잖아. 첫째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 또 첫째 누구 있어, 우리 반에? 장남도 있고요. 남자애만 장남이죠. 자네 장남인가 시오? 아, 장남이야. 동생 있어? 아, 그렇구나. 혼자구나. 또 장남이신 분? 선생님, 저는 저희 집에 장남 기둥입니다. 동재 장남이야? 그러면 너 누구 있어? 아, 누나 있어. 아, 누나가 있어도 너가 첫째는 아니지만 장남은 맞지. 남자 중에선 장이잖아. 그치. 장남은 맞지만 첫째는 아니죠? 또 있어요? 없어? 우리 은수도 첫째야? 너 첫째야? 아, 외동이고 첫째야? 아, 그렇구나. 윤우는? 너도 외동이? 이렇게 셋 다 혼자야? 그렇구나. 요즘은 혼자인 걸 좋아한다며. 아, 좋아? 시호야 어때? 우리 엄마 아빠 재산이 다 내 거가 될 거라 좋아? 아, 왜? 동생 있어서 나눠야 되면 싫잖아. 은수야 어때?
엄마 아빠 재산이 다 내 거가 될 거라 좋아? 아, 그러진 않아? 아, 옛날에 선생님 친구 중에 그런 애가 있었어. 그러니까 선생님 친구 중에 아들이 둘인 거야. 근데 선생님 친구가 이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아파트가 두 채가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사는 아파트가 있고 다른 동네 아파트가 있었는데 다른 동네 아파트가 더 비싼 아파트인 거야. 그때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와서 물어봤다는 거야. 엄마, 그 땡땡에 있는 아파트는 누구 줄 거야?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야. 그래갖고 선생님 친구가 되게 황당해가지고 누구를 줘? 이랬더니 나 줄 거야, 형아 줄 거야?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야. 그래갖고 그걸 왜 니네를 줘? 그랬더니 엄마 아빠 죽으면 우리 거잖아. 이랬다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속으로 물어봤지. 어떻게 할 건데? 그랬더니 다 쓰고 죽을 거야. 이러더라고. 어때, 윤우야? 엄마 아빠 엄마 샤넬백이 이제 나중에 네 거가 될 거잖아. 빈티지로 팔면 막 비쌀 거 아니야. 맞지? 아버지 골프채도 막 네 거 될 거잖아. 괜찮지? 우리 어때? 동생 있는 친구들이랑 누나 있는 친구들 어때? 나눠야 되니까 싫지 않아요? 아, 요즘은 그렇다고 하더라고. 옛날에 선생님 때는 다 형제자매가 있으니까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겼는데 요즘 아이들은 형제자매가 있어서 내가 그와 나눠야 된다는 걸 되게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다고 내가 어디서 읽은 것 같다고 물어보는 거야. 알아요? 어쨌든 어때? 우리 도현이는 대현이랑 사이가 좋아? 그치, 나쁠 수밖에 없죠. 형제들은 좀 나쁘지 않나요? 학교 다닐 때? 왜냐면 우리 집도 선생님이 아들이 둘인데 걔네가 사이가 좋지 않거든, 얘들아. 그러니까 막 이렇게 화기애애하고 이러지 않아요. 누나랑은 어때, 동자? 누나는 좀 너를 잘해주려고 하지. 근데 네가 거부하지. 집에서 왜 본 적이 없어? 누나가 자꾸 나가 있어? 훌륭한 누나네. 왜 훌륭한지 알아? 우리 동재 입장에서는 누나를 응원해줘야 돼, 동재야. 왜 그런지 알아요? 봐봐. 선생님네 집에 선생님은 언니가 2살 차이 언니가 있고 2살 차이 여동생이 있어요. 우리는 딸만 셋이었거든. 선생님 언니가 엄청 모범생이야. 학교 다니면서도 한 번도 엄마한테 잔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고요. 본인이 다 알아서 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직장생활, 직장도 본인이 알아서 했고 직장생활도 엄청 성실하게 하는 언니야. 근데 있잖아. 선생님네 언니가 그런 생활을 했으니까 집에 늦게 들어왔겠어? 일찍 들어왔겠어? 당연히 일찍 들어오지. 맞아? 막 늦게 술 먹고 술 취해가지고 막 개가 돼서 들어오고 이런 적이 없단 말이야, 우리 언니가. 근데 내가 대학교 1학년이 됐어. 얘들아, 대학교 1학년이 되면 기본적으로 집에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얘들아. 주로 언제 가는 거야? 아침에 가는 거야. 첫 차 타고 가는 게 맞는 거라고. 근데 선생님네 엄마는 내가 12시만 넘어서 집에 가도 인연이 어떻게 되는 줄 알고 엄청 나한테 뭐라고 한 거야. 1학년 내내 선생님이 엄마랑 엄청 싸웠어. 엄마 대학생은 그런 게 아니라고 이걸 가지고 엄청 싸웠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엄마가 이렇게 좀 나한테 물든 거야. 선생님 동생이 2살 차이라 그랬잖아. 선생님 동생은 새벽 2시에 와도 우리 엄마가 아무 말도 안 해. 들어오기만 하면 다행이야.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동생네 누나가 엄청 모범생이라 맨날 집에 열심히 일찍 들어와. 그럼 엄마가 그게 맞는 건 줄 아시는 거야. 근데 지금 동생네 누나가 되게 새벽에 들어와주고 안 들어와주고 이러잖아요. 그럼 얘가 나중에 대학 갈 때 정말 편해져요. 엄마가 그렇지. 대학생 생활은 그렇지. 동재야 집에 들어와만 줘. 연락만 줘. 이런단 말이야. 얘 생활이 얼마나 편하겠어. 근데 니네들 있잖아. 니네 셋. 지우랑 은수랑 연우랑 니네들 있잖아. 니네 셋은 1학년 1학기 때 엄청 엄마랑 싸워요. 왜요? 엄마는 니네가 처음이잖아. 그러니까 대학생이 돼도 12시 전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한다고. 엄청 싸워. 근데 이렇게 약간 친하시잖아. 이렇게 네 분이. 그래서 동재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으실 거야. 어머니들이. 그래서 아마 약간 다른 친구들보다 유해질 수도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도연아, 너도 역할이 커. 반항을 좀 해. 이렇게 말하면 또 안 되는데 약간 좀 대연이의 그런 길을 터줄 필요가 있어요. 알겠죠? 내가 그때 그렇습니다. 자, 맞이라는 단어를 선생님 쓰고 싶었어. 맞이. 우리 첫째를 맞이라고 부르는 얘들아. 이거 발음 어떻게 해요? 마지. 아니 왜 마디가 아니고 맞이라고 발음하는데 이유는 뭔데? 앞에 뭐가 있고요? 디귿이 있고요. 뒤에 무슨 모음이 있어요? 이 모음이 있어요. 그럼 디귿과 이 모음이 있으면 디귿이 뭐로 바뀐다고요? 지읒으로 바뀐다고요. 맞아요?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 발음 어떻게 되죠? 이렇게 발음되죠?
티읕에 이모음이 있으면 어떻게 발음된다고요? 치읓으로 바뀌어서 발음이 된다고요. 그럼 여기서 나 질문. 아니, 드트가 왜 이모음을 만나면 즈츠로 바뀌는데? 이유가 뭔데 도대체? 우리 아까 비음화나 유음화 같은 건 비음으로 닮아가고 유음으로 닮아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가 뭔가 다른 쪽으로 닮아가는 거야. 그런데 디귿하고 이는 뭐가 닮아갈 게 없다고 생각이 들잖아, 니네가. 왜 저렇게 바뀌는 걸까? 저렇게 바뀌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 국외음화가 나타나는 이유. 누구? 누가 뭐라고 했는데? 축약? 아니야. 우리 지금 아직 교체 배우고 있어. 축약은 두 개가 합쳐져서 새로운 애가 되는 거잖아. 여기선 티읕이 치읓으로만 바뀌는 거고 디귿이 지읒으로만 바뀌는 거니까 우리 아직 교체 배우고 있어, 얘들아. 교체 배우고 있어. 왜 저렇게 바뀔까? 자, 힌트는요. 힌트는 소리 나는 위치예요. 소리 나는 위치입니다. 자, 그럼 질문. 드트는 너네가 아까 어디서 소리 난다고 말했지? 잇몸에서 소리 난다고 말했지. 맞아요? 드트는 잇몸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선생님, 우리 모음은요. 어디에서 소리 나는지 세분화해서 구분하지 않았는데요? 맞지? 왜 자음은 소리 나는 위치가 5개나 있었잖아. 근데 모음은 소리 나는 위치를 막 열심히 구분하지는 않았어. 그래서 소리 나는 위치를 잘 생각을 안 했었단 말이야. 근데 얘들아, 이 한번 발음해 볼래? 이를 발음하면 혀가 어떻게 되냐면 약간 구부러지면서요. 어느 쪽에 가까이 올라가 붙게 해요? 이가? 잇몸은 이 앞에 있잖아. 여기. 옳지. 혀가 약간 구부러지면서 요 구부러진 부분이 어디 가까이로 올라가냐면 입천장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한번 해봐요. 입천장 쪽으로 살짝 가까이 가는 느낌 들어 안 들어? 들어? 그래서 얘가 어느 쪽에서 발음이 되냐면 입천장, 즉 구개 쪽에서 발음이 됩니다. 구개 쪽에서 소리가 나요. 근데 봐봐라. 잇몸은 어디 있어요? 되게 앞쪽에 있어요. 맞죠? 입천장은 어디 있어요? 약간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혀의 입장에서 보면 디귿과 이를 동시에 발음하려면 혀가 입 앞으로 쭉 나와서 어디까지 갔다가 잇몸까지 갔다가 다시 얘가 어떻게 구부러지면서 어디로 올라가야 돼? 입천장 쪽으로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디귿하고 이를 동시에 발음하려면 따닥 하면서 올라가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혀가 바빠 안 바빠? 갔다 왔다가 엄청 바쁘단 말이야. 그래서 앞에 있는 누구를 잇몸 소리가 나는 드트를 어디서 소리 나는 애로 바꿔주면 입천장 쪽에서 소리 나는 애로 바꿔주면 여기서 같이 소리 만들 수 있어. 입천장에서. 그러니까 발음하기 편해 안 편해? 편하지. 맞아? 편하지. 그러니까 앞에 잇몸 소리를 뭐로 바꿔서 입천장으로 바꿔서 발음하게 된 거지. 맞아요? 그럼 이유 뭐라고 쓰면 돼요? 소리 나는 위치가 잇몸과 입천장으로 멀기 때문에 발음이 불편하다. 발음이 불편하다. 이 불편함을 뭐 하기 위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잇몸 소리를 무엇으로? 입천장 소리로 바꿔주게 되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얘들아 소리 나는 위치가 좀 어떻게 돼요? 소리 나는 위치가 좀 어떻게 돼요? 비슷해지죠. 맞아요? 소리 나는 위치가 비슷해집니다. 소리 나는 위치가 비슷해집니다. 자, 그런데 국외음화는 얘들아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국외음화는 뭐가 있냐면 특별한 조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한 조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1번. 우선 내용을 쓰고 갑니다. 이나 반모음이 있지. 어디 붙는 거? 뒤에 붙는 거 있잖아. 이나 반모음이. 이나 반모음 이 부분이 무조건 무엇이어야 된다? 조건 1. 이나 반모음이가 무조건 뭐여야 한다? 형식, 형태소여야 한다. 지난 시간에 한 거 같은데. 뭘까요? 이나 반모음이가 무조건 형식, 형태소여야 한다. 우리 어제 지난 시간에 외워오라고 했었는데 이거, 그지? 옳지. 형식, 형태소는 원래 형태소라는 건 뭐였는데?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무엇을 갖는 최소 단위? 그렇지. 의미를 갖는 최소 단위였는데 그 중에 앞에 무슨 말 붙으면 형식이라는 말 붙으면 뭐 하는 애? 대부분 문법적 역할하거나 이러는 애. 맞아? 근데 이거 이렇게 외우면 고르기 어렵다 그랬잖아. 그래서 외우라 그랬지. 4개. 생각나? 누구누구? 아니. 형식의 반대는 실질이지. 맞아? 실질은 누구누구 있었냐면 외울 필요 없었고 그때 형식은 누구였어요? 어미, 접사, 조사. 이렇게 4개였잖아. 맞아? 어미나 접사나 조사를 뭐라고 부른다? 형식, 형태소여야 한다. 그럼 다시 말하면 이나 반모음이가 형식, 형태소여요 라고 얘기하는 건 어미나 접사나 조사여야 된다는 뜻인 거지. 맞아? 그럼 예를 들어볼게. 이게 뭔 말이냐면 얘들아, 둘 다 똑같이 밭이라는 말에 이랑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 근데 첫 번째는 어떤 의미냐면 요 이랑이 나 뭐 친구랑 할 때 그 이랑이야. 누구누구와 함께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랑이에요. 두 번째 이랑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밭을 만들면 중간중간에 농작물 관리하기 위해서 파두는 땅이 있지. 우리 얘를 고랑이라고 하잖아. 밭고랑. 이 고랑을 다른 말로 이랑이라고 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이랑이야. 그럼 얘들아, 얘 발음하고 얘 발음이 다르거든요. 다르거든요. 한번 써볼까요? 아니다, 쓰지 말고 생각해 보세요. 왜냐면 쓰면 또 이제 필기가 이상해지니까. 생각했어? 자, 그럼 이제 불러봐요. 첫 번째는 어떻게 발음해야 될까요? 요거는 자, 밭이랑이라고 발음이 된다네. 그럼 얘는 어떻게 발음이 돼야 될까? 얘는 어떻게 발음이 되냐면 이렇게 발음이 돼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지. 이거 발음 맞거든? 그럼 얘들아, 어디는 국외음화가 일어났고 1번, 2번. 어디는 국외음화가 일어났고 1번은 국외음화가 일어났고 2번은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지. 맞아요? 그럼 질문. 왜 얘는 일어나고 얘는 안 일어나? 문장 똑같은데. 이유는 뭐 때문에? 이랑의 의미 때문에. 맞아요? 이랑의 의미 때문에. 우리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나 반모음이가 무조건 뭐여야 된다고? 형식, 형태소여야 된다고. 그럼 실질적 의미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형식, 형태소의 반대가 무슨 형태소니까? 실질 형태소니까. 실질적 의미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뜻이라고. 그럼 질문.
여기서 누구누구와 누구누구과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랑은 실질적 의미 갖고 있는 애 아니지. 뭐니까? 조사니까. 그러니까 무슨 형태 소인 거야? 그렇지. 형식 형태 소인 거야. 그러니까 밭에다가 뭐가 붙은 거야? 이 모음이 왔는데 걔가 무슨 형태소야? 형식 형태소야. 그럼 뭐가 일어날 조건이 되는 거야? 국외음화가 일어날 조건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국외음화 일어나서 티읕에 이 붙어서 치가 된 거지. 맞아요? 그런데 질문. 얘는 왜 안 일어나요? 이유는 뭐냐면 여기 있는 이랑은 얘들아 뭐야? 아까 고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했지. 맞아? 그럼 이건 뭐예요? 명사예요. 그럼 얘는 형식 형태소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얘는 무슨 형태소예요?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실질 형태소예요. 그러니 여기서는 국외음화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왜 밭이랑이 반니랑이 됐는지 생각해 볼게. 요거는 너네가 배우지 않은 의문의 변동에 하나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게. 얘들아, 밭이라는 말은 티읕 그대로 써야 돼, 바뀌어야 돼? 우리 아까 여기 지웠다. 의문의 변동 중에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되는 의문의 변동 누구?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돼야 되는 단어는 무조건 걔가 먼저 일어난다 그랬지. 그럼 티읕 받침 발음 됩니까? 안 됩니까? 티읕 받침 발음 안 됩니다. 티읕 받침은 대표음 누구로 발음됩니까? 디귿으로 발음됩니다. 그래서 뭐가 돼요? 밭 이렇게 발음이 되겠죠. 그 다음 이랑이잖아 얘들아. 근데 너네가 여기서 아직 배우지 않은 의문의 변동이 하나 들어가는데 얘는 니은 첨가라는 게 일어날 조건이야. 그래서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어떤 거와 어떤 것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끝하고요. 너네 아직 안 배웠지만 뭐가 일어나? 니은 첨가 두 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가 돼요? 반니랑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얘들아 이제 배운 거야.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 뭐가 일어날 조건이야? 바다가 니모 만날 조건이지. 맞아? 뭐가 일어날 조건? 그렇지. 비음화가 일어날 조건. 그래서 디귿이 뭐로 바뀐 거야? 니은으로 바뀐 거지. 맞아요? 그래서 뭐가 된다? 반니랑이 된다. 자, 똑같은 단어이지만 뒤에 무엇에 따라서 의미에 따라서 국외음화는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지 않기도 한다. 맞아요? 그러면 이 단어가 국외음화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너네 뭐 가지고 판단해야 돼? 이 패턴에 있더라도 뒤에 말이 무엇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요 말이 형식 형태소냐 아니냐를 구분해 주셔야겠죠. 됐습니까? 자, 두 번째요.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형태소와 형태소 사이에서 일어남. 형태소와 형태소 사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형태소 간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해. 그럼 얘들아 이건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야. 하나의 형태소에서는 일어나지 않음이지. 하나의 형태소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나무 이름 중에 얘들아, 나무 이름 중에 무슨 나무가 있냐면 느티나무라는 나무가 있어. 들어봤니? 쓰기는 이렇게 쓰더라도 얘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발음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아? 근데 이렇게 발음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얘는 이렇게 발음됩니다. 그럼 질문이에요. 얘는 왜 국외음화가 안 일어나요?
얘는 왜 국외음화가 안 일어나요? 우선 얘가 뭐도 아니고 뒤에 이나 이가 반모음이가 뭐도 아니고 형식 형태소가 아닌 건 물론인데 여기서는 무슨 얘기냐면 봐봐. 국외음화는 무조건 밭이라는 형태소, 이랑이라는 형태소 사이에서 일어나. 맞지? 맛이라는 건 첫째라는 의미고 이라는 말은 접사야. 형태소 사이에서 일어나. 같다 플러스 이야. 어근의 접사야. 형태소 사이에서만 일어나. 그런데 느티는 어때요? 느티는 어때요? 하나의 형태소예요. 형태소 한 개예요. 그러면 하나의 형태소 안에서는 국외음화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하나의 형태소 안에서는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국외음화 일어나지 않는다. 됐지? 자, 마지막. 요건 조건은 아니고 얘들아. 마지막. 요거 한번 생각해봐. 얘는 국외음화가 일어나나요? 쟤는 국외음화 일어나나요?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확인하려면 우선 발음을 해봐야 되지. 우리 지금은 계속 뭐 배우는 거니까 표준 발음 배우는 거니까 발음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이거 얘들아 발음하면 어떻게 돼? 그렇지. 이렇게 되지. 선생님 뭔가 치읓으로 바뀌고 막 이런 게 좀 국외음화 일어날 것 같은데요. 근데 바로 이렇게 일어날까요? 아니죠. 요거는 선생님이 나중에 뭐 할 때 한 번 더 할 거냐면 거센소리 되기라는 축약을 할 때 한 번 더 얘기할 건데 얘는 중간에 과정이 하나 숨어 있어요. 볼게. 우리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거야. 앞에 디귿이 있고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을걸? 히읗이 있어요. 디귿하고 히읗이 연달아 발음이 되면 뭔가 일어납니다. 뭐가 일어나요? 뭐가 일어나요? 이거 우리 중학교 때 배웠는데 피카츄 털에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얘들아 잘 봐봐. 피읍에 예사소리 뭐 있어요? 피읍은 거센소리잖아. 그치? 피읍의 예사소리 누구야? 응? 얘들아 피읍의 예사소리 누구야? 비읍이잖아. 키읔의 예사소리 누구야? 기역이잖아. 치읓의 예사소리 누구야? 지읒이지. 티읕의 예사소리 누구야? 디귿이잖아. 얘 앞에 히읗이 오거나 얘 뒤에 히읗이 오면 이 히읗과 뭐 하는 현상? 뭐 하는 현상? 합체되는 현상이 발생해. 그럼 얘들아 교탈첨축 중에 누굴까? 교탈첨축 중에 누굴까? 왜? 은사 왜? 아니 맞아. 은사 왜? 그렇지. 누구랑 누구? 히읗이랑 비읍이 합체했는데 누가 됐어? 피읍. 히읗이랑 기역이 합체했는데 누가 됐어? 전혀 다른 키읔. 히읗이랑 지읒이 합체했는데 누가 됐어? 치읓. 히읗이랑 디귿이 합쳤는데 누가 됐어? 티읕. 그러니까 교탈첨축 중에 누구에 해당해? 축약에 해당하지. 이름 만들어 볼래? 이름 만들어 봐. 무슨 소리가? 이거 무슨 소리? 예사소리가 무슨 소리가 됐어? 이거 된 소리 아닌데? 된 소리는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얘네가 된 소리잖아. 얘는 무슨 소리? 그렇지. 이름 뭘까? 거센 소리 아니었던 예사소리가 뭐가 됐지? 거센 소리가 됐지. 그래서
우리말로는 뭐라고 하게? 할 수 있어. 우리말로는 거센 소리 되기라고 하고요. 얘를 한자어로는 뭐라고 부르게? 거센 소리는 한자로 격음이야. 그럼 뭐라고 부르게? 격음? 그렇지. 이렇게 불러요. 요거 언제 배울 거냐면 축약할 때 다시 배울 거예요. 그럼 질문. 여기서 뭐가 먼저 일어날까? 축약이 먼저 일어나겠지. 왜냐면 디귿하고 히읗이 연달아 소리가 나니까. 맞아요? 그래서 뭐가 돼요? 얘가 될 것이고 얘가 결국에 뭐가 돼요?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 뭐라고 합니까? 그럼 결국에 히다가 구치다가 되는 건 국외음화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얘들아, 국외음화 필기가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끝에까지 왔잖아. 내용이 꽤 있지. 국외음화가 비음화, 유음화보다 좀 더 복잡하지 않겠어? 맞지? 그러니 학교 시험에서도 선생님이 국외음화 잘 물어보시겠지. 자, 이제 마지막 요 말하고 쉴게요. 그럼 질문. 얘들아, 국외음화는 좋은 방법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국외음화는 좋은 방법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생각해봐. 잇몸 소리였던 애가 뭐가 됐어? 입천장 소리가 됐잖아. 잠깐만. 방법 말했지? 드트는 무슨 음? 드트는 무슨 음? 아니. 좋은 방법. 방법. 가로줄. 세로줄 말고 가로줄. 좋은 방법. 드트는 디귿티읕은 어디 있는 애야? 바다가에 다니까 첫 번째 줄. 무슨 음? 맞아요. 즈트는 무슨 음? 바다가 자의 자지. 그러니까 무슨 음? 파찰음. 그럼 질문. 좋은 방법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어디에서 어디로 갔으니까? 파열에서 파찰로 갔으니까 좋은 방법 바뀌었다. 두 번째. 좋은 위치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다. 좋은 위치 어디에서? 잇몸에서. 어디로 갔으니? 입천장으로 갔으니. 좋은 위치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바뀌었다. 그래서 국외음화는 뭐도 바뀌고 좋은 위치도 바뀌고 뭐도 바뀌는 좋은 방법도 바뀌는 두 가지가 다 바뀌는 동화 현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얘들아 그럼 마지막 왜 국외음화를 동화라는 말에 포함할 수 있을까? 왜 국외음화를 동화라는 범주 안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 이유는 얘 때문이지. 완전히 뭐하진 않지만 동일하지는 않지만 소리 나는 위치를 어떻게 비슷하게 닮아가서 바꿔준 거니까. 그래서 어디까지가 동화예요? 국외음화까지가 무슨 현상? 동화 현상으로 묶을 수 있는 변동이에요. 우리 지금 교탈 첨축 중에 뭐 했다고? 교체했다고. 교체만 3개 한 거예요. 알겠지? 교체 3개 한 거고 동화 3개 한 겁니다. 됐어요? 지금은 알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부 안 하고 일주일 지나면 어때요? 잊어버려요. 그죠?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꼭 복습하셔야 됩니다요.